네, 여러분과 오늘 모실 허민의 뉴스쇼 그 다음 주제는 개딸의 분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찢어진 개딸들, 이재명포와 정청래파로 찢어진 개딸의 분화에 대한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딸이 개혁의 딸과 정청래의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로 분화가 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력에서 대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으로까지 너무 일찍 당정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개딸의 분화가 여러 가지 이제 분화의 이제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제 1차 분화는 2022년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서 이제 지기까지 요 전후로 해서 생긴 것이 이제 개딸의 탄생이자 개딸의 분화로 이어지는 시점인데, 그 전에 소위 이제 문재인 그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응원했던 대깨문 문파들이죠. 문파의 핵심 대깨문이 이낙연 그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 것을 보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이재명 후보가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아갈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야,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럼 어디로 가지?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을 했잖아. 최소한 잡아가지는 않을 거야. 감옥에 가두지는 않을 거야. 보복은 하지 않을 거야. 야, 그럼 윤석열 지지로 가자. 그래서 대깨문 중에 뭐 달빛 기사단, 뭐 월광소나타,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것 집단들이 전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윤석열 지지하는하고 윤석열 쪽으로 표를 몰아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서 지난해 24년 총선 앞두고 한동훈 당 비대위원장 체제, 총선 지고 7.23 전당대회 하면서 한동훈이 당대표 될 때, 그때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를 시작할 때 한동훈을 올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지지 세력의 상당수가 그 대깨문 세력이에요. 대깨문에 문재인, 문파,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이 한동훈 지지 세력은 남아있고요. 그것이 지금 다시, 그 대깨문 세력이 다시 조국이 사면받고 특사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한때 이제 문파였던 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다시 그쪽으로 옮아가는 일부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지지 세력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뭘로 드러내냐면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종합득표율이 63%였습니다. 63%로 당대표가 돼야 돼. 대충 60%로 보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6.3 대선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 대 한동훈의 이게 지지 비율이 6대4, 약 한동훈이 40% 정도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당권 8월 전당대회 때 한동훈을 출마하지 않았지만 한동훈을 지지하는 표가 어디 갔겠습니까? 비윤 쪽으로 갔겠죠. 비윤석열 쪽으로, 반윤석열 쪽으로 갔겠죠. 그러면 결국은 조경태하고 안철수 쪽으로 간 건데 이게 약 20%. 그러니까 60%에서 40%에서 20%로 줄어든 거예요. 이 줄어든 속에는 대깨문의 분화가 있었다. 근데 말이 좀 대깨문의 분화로 많이 좀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대깨문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개딸, 개혁의 딸이고요. 여기서 이제 무슨 양아들, 무슨 양심의 아들, 그래가지고 또 뭐 양아들 세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선 이후에 22년도 대선 이후에 개딸이 막 이제 그냥 확대 재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2030 여성 중심의 여성을 넘어서 4050 여성으로 분화, 근데 50 남성들까지 해가지고 분화가 되고, 여기서 뭐 성별, 연령별 골고루 뭐 계룡남, 개천에서 용났네, 뭐 이런 거 계룡남 이런 것들이 막 만들. 이게 이제 개딸의 1차 분화입니다. 그리고 2차 분화가 바로 지난 8월 3일 올해 들어서죠. 8월 3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후입니다. 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죠. 이재명 중심으로 당극화됐던 민주당의 개딸 진영이 이재명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쪽과
정청래? 그래, 개혁을 굉장히, 개혁을 외치고 있네. 혁명보다 더한 개혁으로 가고 있네. 내란머리 잘하고 있네. 네, 정청래. 이를 지지하자는 이 두 쪽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8.2 전당대회니까 여러분 8월, 9월 이제 뭐 만 두 달도 채 안 된 상황입니다. 개딸은 그 이재명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이죠. 네, 제명인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몇 명 안 되죠 아직. 예, 20몇만 명 될 텐데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자리 잡은 거죠. 주류 세력이 된 거죠. 그리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세력은 청래당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모았던 무슨 당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청래 TV 떴다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가 또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이게 구독자 70만 명을 지금 넘은 것 같아요. 요런 걸로 해서 그리고 딴지일보, 김어준의 딴지일보겠죠. 김어준이 기본적으로 약간은 반명 색채가 좀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지만 여러 쪽으로 동트면서 개혁을 더 잘할 사람이 정청래 아닌가? 그럼 정청래를 지지하자. 이렇게 해서 정청래 당으로 모이는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절반은 이재명, 절반은 정청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 예컨대 검찰개혁 이슈 나온다 그러면 정청래 사정없이 밀어붙이잖아요. 예컨대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이거 이제 속도를 좀 천천히 해. 속도 조절 주문하기도 하고. 그래 경찰한테 너무 몰아주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없어 좀 따져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봐야지. 국민의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 정성호 이런 사람들,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 맞아. 어떤 때는 또 국민의힘과 협치할 건 협치하기도 하고 말이야.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는 건 함께 가기도 하고 그래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이재명 지키기로 남아있는 그룹. 그러나 무슨 소리야. 내란몰이, 내란정당, 내란 세력 척결로 가야지. 잘하고 있어 정청래. 검찰개혁 확실히 하고 조의대 쫓아내고 확실히 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청래 쪽으로 가는 세력이 완전히 분화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문자폭탄도 분화되기 시작을 했다. 예. 야당과 협력할 건 하자. 아니다. 내란선거 끝장내자. 문자폭탄도 분화해서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차 분화입니다. 그러면 3차 분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분화가 있죠. 진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화를 잘 한다는 거죠. 요새는 지금 보수도 분화를 잘한다. 좀 보입니다만은 3차 분화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차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권 주자별로 이 지금 개딸의 분화가 더 가속화될 거다. 세분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결국은 민주당과 당심의 희한한 관계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심, 강성 지지층, 강성 팬덤에 민주당이 예소가 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캡처되어 있습니다.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심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지도부가 좋아서 사실은 이 지지층이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당심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지지층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강하다. 당심이 또 이쪽에 움직이면 또 거기에 따라가는 지도자가 형성이 돼요. 만들어져요. 당심이 지배하는 대로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지도자가 분열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오늘날 민주당과 당심 간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권은 3권,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력, 정청래 당권, 그 다음에 김어준 어권, 어심이죠. 김어준의 어자, 어심 어권. 이 3권 분립이라, 그야말로 3권 분립이죠. 예.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3권 분립이 아니고, 예. 대통령 2권, 정권, 어권의 3권 분립 시대가 됐다. 이게 다층 권력 분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을 움직이는 게 당시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분화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 말기에나 찾아올 듯한 당청 갈등의 양상이 이미 정권 집권 1년 100일이 간 넘은 지금 시점에 이미 찾아오고 있다. 예. 이재명과 정청래 간의 충돌 양상이 내적으로 내파의 양상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 정청래. 그러나 당심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위에 국정 운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민심까지 바라봐야 되는 이재명. 네. 이 둘 간의 충돌이다.
예. 곧 지지층 간의 충돌이고 당원 간의 충돌이다. 이것이 당정 충돌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궁극적으로는 당심을 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모처럼 난에 정말 멋있는 합의를 하나 했어요. 그래, 특검법, 더 센 특검법. 그래, 이거 저 날짜 줄이고, 연장 날짜 줄이고, 그래, 뭐 검사 파견 인원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축소된 특검법으로 가고,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정부조직 개편, 여러분, 정부조직법 이거 통과 협력해줘. 여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법 합의가 됐어요. 예. 정부조직과 맞바꾸기로 교환이에요. 협치는 교환이야. 주고받는 거거든요. 협치는 교환이에요, 교환. 제가 박사 논문 협치 이뤄서 협치는 교환이에요. 사회적 교환 이론을 갖고 제가 썼는데, 네. 교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서. 왜? 딱 발표되고 나자 어마어마한 뭐 문자 폭탄, 당원 공격, 물러나라 정청래, 또 저 김병기 원내대표 너 뭐하는 자식이야? 뭐하는 놈이야? 뭐 이래 가면서 하니까 벌벌 떨었죠. 그것이 거기만 갔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려. 막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신 바짝 들었어요. 새벽 1시, 새벽 2시에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앞두고 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쓰면서 특검법 내란 청산과 어떻게 저 정부조직 개편을 맞바꾸겠습니까? 그 맞바꿀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런 식의 협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 이게 당심의 결국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심의 특징. 첫 번째, 협력에서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두 번째, 새 인물 나오면 또 옮겨 탄다. 그래서 민주당의 분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